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UN 총회가 오늘부터 뉴욕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회의는 연례 회의지만은 금년에는 좀 더 특별한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전 당시부터 UN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회의입니다. 또 그 밖에 지금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파리 기후협약이라든가 또 이란 핵 동결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물론 북한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계 193개국의 UN 회원국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 수많은 회의와 연설이 이어지고 사이드라인에서는 또 밀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금년 UN 총회 가장 큰 관심사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The Trump Effect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일 화요일 연설이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두 번째는 북한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ire and Fury를 맡게 될 것이다. 강력한 언어의 공격을 했지만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UN이 과연 어떤 해법을 찾게 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잔혹 행위와 중국과의 관계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 그리고 이란의 핵협정 미국을 비롯해서 6개국이 만든 협정인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최악의 협상이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가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파리 협약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이어서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했고 세계 곳곳에 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약에서 탈퇴를 했는데 이번에 국제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 UN 총회 주요 이슈들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UN 총회에서의 최고의 관심사는 세계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중요 관심사입니다. 그가 UN을 하나의 클럽이다라고 의미를 축소했고 내가 대통령이 되는 날부터 1월 20일입니다. UN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과연 화요일에 예정된 연설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Climate Change, 기후변화 그리고 이란의 핵협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가장 기후온난화 그린하우스의 역할을 제일 많이 하는 미국이 국제협약에서 탈퇴를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국내 경제 보호를 한다. 과학적인 증명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미국이 빠지면 사실상 이 파리 협약이라는 것이 의미가 크게 축소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제사회가 뭐라고 할 것인가 또 트럼프 자신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이것이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협정 문제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6개국이 만든 협정입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기하는 약속을 하는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핵 개발 기술을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을 연기하자 여기에 이제 합의를 한 것이 이 약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선거전 당시에는 이란 핵협약이 국제사회 최악의 협약이다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지 역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북한 문제가 물론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언어로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도발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해결 방법이 유엔에 있을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화요일 첫 번째 연설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측근들의 이야기는 그의 연설 내용이
각국이 자신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는 내용입니다. 나토 여러 나라들한테 한 이야기죠.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 것.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는 미국이 세계 인권에 대한 강의 같은 것을 다른 나라에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시그널도 나올 것이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연설에서 과연 American First 이것이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때때로 그의 공약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철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펜타곤의 충고를 받았습니다. 미국을 증파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제루살렘으로 옮기겠다 하고 공언을 했습니다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또 내일 할 이야기가 얼마나 다를 것인가, 이것도 이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UN 국제 무대 첫 무대에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 것인가, 바로 그 자체가 이제 관심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북한이 또 일본을 넘는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UN 안보리가 경제 봉쇄를 결의한 지 나흘 뒤의 일입니다. 이미 북한의 김정은이 UN 안보리의 봉쇄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Fire and Fury 경고, 이런 거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사실은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남은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인데, 어제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국제사회가 북핵 위기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짐 매리스가 개입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나설 것이다 하는 얘기는 무력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옵션인가,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유엔 총회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사이드라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신조 아베 총리와 만나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시진핑이라든가 푸틴과는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번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 핵 협상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테러 지원국이다, 계속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있었던 6개국의 이란 핵 협정, 최악의 협정이다, 이건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또 하나의 핵 위기, 북한 위기 같은 것이 지금 또 생기는 것을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모레 수요일 협정 서명국 5개국 대표가 따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라하니 대통령과의 만남은 없습니다. 라하니는 수요일에 따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파리 협약 문제인데, 지금 허리케인 피해가 텍사스, 플로리다 그리고 캐리비안 지역에 계속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기후의 재난들이 지구온난화의 결과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린하우스를 만드는 가스를 줄여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하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는 지난 목요일에도 플로리다의 재해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큰 수도음을 맞은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엔 총회를 바로 앞두고 미국이 어제 다시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는데, 한마디로 평화적인 해결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그런 경고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어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 조치는 바로 북한이 destroy 되는 것이다, 파괴, 멸망되는 것이다,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이 오늘 아침에 UN 관련 기사에서 헤드라인을 트럼프의 연설을 앞두고 불안이 유엔을 덮고 있다, 그런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UN 총회가 오늘 193개 회원국이 모인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이번 UN 총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의 UN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때문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북한 문제, 이란 핵협정, 기후온난화와 파리 협약 문제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가 됩니다. 미국이 UN 총회를 앞두고 북한에 대한 경고를 강화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UN 대사는 어제 국제사회가 북핵 위기 해결을 하지 못하면 미국이 군사적인 해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가 또다시 캐리비안과 플로리다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현재 도미니카에서 130마일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목요일경 도미니카의 2등급의 허리케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이 허리케인의 예상 진로는 얼마와 비슷합니다. 국무부는 큐바 하바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폐쇄를 고려 중입니다. 지난달부터 큐바 대사관 미국 요원에 대한 기이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음향 등을 이용한 공격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격을 받은 사람은 정신집중장애, 그리고 단어 표현 장애 등을 겪고 있습니다. 샌루이스 백인 경찰관 방면에 대한 시위가 3일째 계속됐습니다. 흑인 커뮤니티는 어제 흑인을 총으로 쏴서 절명케 한 백인 경찰관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시위 진압 장비를 동원하고 7명을 체포했습니다. 락포드 등 중서부 도시의 이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락포드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인구 증가의 64%가 이민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40여 개 중서부 도시 인구 증가의 37%가 이민자로 인한 증가로 밝혀졌습니다. 시카고의 무숙자들이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카고 레이크쇼 월슨 지역 도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무숙자들의 텐트시티가 흩어져서 일부는 라저스 파크로 옮기고 있습니다. 무숙자 보호 시민단체는 이 공사의 중단을 위한 제소를 했지만 법원은 시카고시의 자전거 전용 도로 공사를 지지했습니다. 베어스가 어제 버크니스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29대 7, 시즌 전적 2전 2패 무승입니다. 어제 주전 쿼터백인 마이크 글래넌의 졸속 경기가 지적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진 쿼터백인 트루비스키의 대안론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오늘의 최고는 73도, 내일은 77도입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고 85도, 목요일 맑고 흐리고 85도, 금요일 맑고 85도입니다.